자, 42번 문제 봐보세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민법상 제3자요. 우리가 3자 보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3자라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한 번 정도는 마음을 정리해야 돼. 기억에 이 명시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무효이지만 제3자는 선이 악의에 관계없이 모두 대응할 수 없다. 사유 3자 선이 악의까지도 보호한다. 맞는 틀린지는 맞는 특별규정이죠. 일단 명의신탁해서 명의수탁자한테 등기난 것을 3자한테 넘어가면 3자는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모두 보호받는다. 모두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특별규정이에요. 선이 악이 관계없이 대응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악의도 보호한다. 오케이, 좋은 질문. 자, 네번에 제한 능력. 우리가 제한 능력 그럼 누굴 생각하죠? 미성년자. 제한 능력으로 인한 의사 취소는 미성년자 같은 취소는 그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취소는 네 가지예요.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는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한테는 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3자는 보호해줘요. 이렇게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이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가지 취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 취소야. 하지만 제한 능력,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3자한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선의 3자를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 못 받아요. 선의 3자도. 선이건 누구건 다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같은 제한 능력 원인의 취소는 선의 3자도 보호하지 않는 절대적 취소다 그래요. 항상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적,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제한 능력 원인의 취소는 절대 취소로서 취소를 가지고 선의 3자한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항상 대항이라는 말을 뭐로 바꿔보자? 주장. 이게 헷갈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언어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항상 대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한 능력이 인한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3자한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요. 네, 틀렸고. 디귿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교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전을 잃는 법률의 무효는 선의 3자한테도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 강행복기반의 무효, 백삼전의 무효, 폭리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한테도 선의의 3자가 뭐가 필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의 3자한테도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 니을번 얘기 보세요. 니을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 아직 뭐 대리 안 봤지만 무권 대리행의 추인은 뭐가 있죠? 소고표가 있어. 소고표. 우리 추인 네 가지가 있다. 무권 대리의 추인, 무행의 추인, 치생의 추인, 법정 추인 네 가지 추인 중에서 소고표가 있는 추인은 무권 대리 추인만은 소고표가 있어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권의 추인에 따른 이 소고표도 배택 권리 취득권 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권의 추인 원칙은 소고표가 있지만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선의 3자가 만약에 문제가 되어버리면 소고표를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드린 적이 별로 없지만 자, 무권의 추인은 원칙은 소고표가 있지만 제3자가 생겨서 문제될 때는 소고표가 제한받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 미음번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 행한 경우, 3자 사기 강박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 취소는 그 의사표시 취소에 새로운 이와 맺은 선 3자가 있다면 개최처 가서 취소를 대응하지 못한다. 역시 선 3자 보호해야죠. 여기도.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요거 한번 천천히 밑에까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자, 거기 44번 얘기 볼까요? 도달주의 이거 하나 거저주는 거야. 응? 거저주는 이런 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완전 기절하는 거야. 응? 같은 일 어려운 문제도 막 수풀을 헤쳐가면서 맞추는데 응?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기출문제 거의 의사 효력 시점 여기는 거의 물어요. 이렇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44번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째, 과실 없이, 나의 잘못 없이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 또 나의 잘못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를 때 어떻게 의사표시하는 거지? 이때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공시송달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인데 법원에 가서 공사 신청해서 법원이 공사 받아줘서 법원이 이 공사 내용을 상대방한테 의사표시 내용을 내가 서로 다 작성하는 거야. 법원이 받아줘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안이 중대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낼 수 있어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버리면 며칠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야. 끝내는 거야, 14일. 응? 공시송달 표시는 며칠이 지나면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도달로 본다. 이걸랑. 그리고 공시송달에서 의사표시로 발생될 수 있다. 맞아요. 두 번째 볼까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의사 발전한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언제는 표의자 말할 당시에는 살아있었고 말할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세 번째, 표의자도 그 의사표시가 자기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뭐예요? 도달된 의사표시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상대 보호하기 위해서. 도달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된 의사표시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상대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돼. 등기 우편, 내용 증명 등기 우편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 사정이 없다면 도달로 본다, 볼 수 없다. 도달로 본다. 여기 도달 추정할 수는 틀렸네. 네. 도달이란 뭐가 도달이냐? 도달이란 의사의 내용을 상대방이 수령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상대방 그 의사를 이해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객관적으로 이해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상대방의 그 의사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직접 자기 손에 받아야지만 도달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따라서 도달의 의미는 아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따라서 요자 상태, 그 상태만 만들어주면 도달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 손에 받아야지 도달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에게 같은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되어도 일반적으로 도달이다, 도달이 아니다. 도달로 본다. 그런데 이건 판례예요. 그런데 아파트, 이게 책이라 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서 우편함에 갖다 투입을 시켰어요. 우리가 아파트 1층에 보면 각 이렇게 호스마다 우편함이 있죠. 거기다 투입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도달이다, 도달이 아니다. 더 볼 수 없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거 도달 봤어요. 근데 요즘은 잘 없어지잖아. 그 1층 거기 우편함 꽂아놓으면 애들이 뭐 끈에다가 딱지 잡을 수도 있고 비행기 잡을 수도 있잖아. 도달 볼 수는 없다. 이 얘기. 그런데 이 도달세율이 이 도달시,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 이 도달주의, 도달시에
의사표시 발생한 이 도달주의는 어떤 때만 도달주의야? 일단 도달주의 원칙은 임의규정이야. 이게 강요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도달 시에 그 일이 발생한다. 이와 다른 의사가 있거나 다른 특약이 있다면요. 이 특약이 우선하고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달주의 원칙은 공법행위에도 국가기관인 세무서라든가 경찰청 같은 공법행위에도 도달주의는 적용이 있다, 적용이 없다. 적용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민법을 배우면서 103조 반사질서 미풍약 어긋난 거, 사회적 기본적 위반한 거 103조반은 누구만 103조반이 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법상 행위만 103조반이 있는 거지 공법행위는 103조반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103조반이란 거 없어요. 그래서 103조도 공법행위 적용이 없다. 우리 배웠던 비진이, 통정, 착오, 사격, 의사표시는 공법행위에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이 없다. 공법행위에 무건들이 본인이 추인하면 표현들이 본인이 책임져라 이런 제도 없어요. 적용 없어요. 공법행위는 조건기한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적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만 적용이 있다? 도달주의만은 적용이 있다. 이 하나야 하나. 유일하게. 또 도달에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할 게 또 뭐냐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도달로 볼 수 없다 이거 판례가 국가가 지자체가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뭐 일간신문이라든가 또는 관보를 통해서 공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에게 그 시민에게 도달로 볼 수 없다. 본다가 아니에요. 판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어. 서울신문의 한 페이지는 맨날 공고야. 무슨 공고. 지금 공고 안 내요. 공고 내면 뭐해? 도달로 볼 수 없다. 도달이 아니라면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개별 통보라 도달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추이할 것도 한번 적어봤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45문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 똑같은 문제야. 그렇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야. 45번에 의사표시에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에 청약한다. 팔겠다를 발송한 후에 사망해도 그 청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나?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상대방이 정당 사유도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해요. 자, 어떤 경우일까? 누가 똑똑 두들겨요? 누구세요? 예, 등기표 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안 열어줘. 그때부터. 절대 문을 안 열어줘. 이거 수를 거부하는 거야. 또 사람의 의사표 도달돼야지만이 효력이 있잖아요. 내가부터 지금부터 말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귀를 막으면서 안 들린대. 나 안 들린대. 지금 안 듣는데. 고의로 수령을 거절한다는 거야. 이게 상대방의 정당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상태로 놓였다면 의사효력은 발생하지 않나? 발생한다 그래야지. 응? 문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 말을 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린다고 막. 응? 도달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된 것은 도달로 봄이 상당하다. 네 번째 볼까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가 같은 경우에도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틀렸어요. 발신할 때만 멀쩡하다면 전혀 관계없는 법정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효력은 발생되는 거지. 발신할 당시에는 멀쩡했잖아요. 발신 후 제한 능력 된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법정 대리인 알았냐 뭐냐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3은 틀렸어요. 5번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옆에 상대 도달했으나 정당사 없이 수치를 거절한 경우는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 다만 이 도달지 원칙은 어디에 도달지냐? 상대방 있는
이 의사표시가 도달주한테 택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그런데 뒤집어게 하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도달주의가 아니잖아. 상대방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표백시에. 의사표시만 완성다. 도달주의 원칙도 모든 의사표시 도달주의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만 시키면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되는 거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도달주의 택했다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46번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나온 김에 발신주 예외 두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시험번에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 같은 경우는 발했을 때, 도달하지 않아 발신 시에 그 효력이 있다. 이 발신주를 택해버리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 신속 효력이 발생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은 받아도 안 받는데 이미 발신만 시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거야. 이게 거래 안전에 불리한 거야. 그래서 발신주 예외는 하나 딱 적어보세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이 발신주 예외를 인정해요. 거래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열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참 무식했어. 옛날 시험은 다음 중 발신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 호로시오 막 냈어. 근데 우리 민법 조문이 이 1118조문 중에서 발했을 때 발신 시에 그 효력이 있다는 게 6개 조문이 있었어. 6개. 6개 법조문에 이 6개 법조문에 발신시 효력이 있다는 조문이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 속해지고 6개를 외우든지 말든지 하지. 이 중에서 발했을 때 법률 규정 발신주 예외는 이 규정이 있으면 인정하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서 기억하셔야 돼. 기억. 우리 시험 범위야. 격지자간에 531조. 격지자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격지자간에는 청약이 발신주예요? 승낙이 발신주예요? 승낙. 청약은 도달주의야. 모든 청약은. 청약된 승낙을 발했을 때 발신 시에 계약은 성립한다.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했을 때. 승낙. 의사표시. 그런 다음에 미음번 얘기 뭐야 돼? 이게 시험범위야. 딱 두 개만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야. 미음번에 묵건대리에서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했어요. 대리권도 없는 애가 당신 계약 맺었는데 상당 결정해서 본인한테 묻습니다. 이거 추인할 건지 추인 안 하고 대답을 해달라. 묵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했을 때야. 발신시에요. 묵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했을 때. 이 두 군데면 시험범위야. 기억하셔야 돼. 그거는. 남은 시험범위 아닌 것들, 사원통에 서류 통지가 어떻고, 제한 능력자 이런 거 시험범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가 만들었어. 막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황당하게 안 나와. 옛날에는 이거 앞자 따서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자, 47번 문제 숙제고요. 숙제. 볼 것도 없죠. 대리. 우리가 너무 재밌어하는 대리. 우리가 민법 청취가 가장 사랑하는 파트인 대리 파트. 가장 재밌고 모두 맞출 것만 같은 대리 파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중요한 민법이 다 어려워. 그중에 총칙이 가장 어려워. 그중에서 대리가 가장 어려워. 너무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아. 그런데 출제 비중은 몇 문제? 2문제 내지 3문제. 3문제 나오니까 드물어요. 오히려. 제가 다행인 것은 나 한 문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 오랜만에 2문제 나온다면요. 하나 확실히 알아. 100%. 여러분도 알아. 알면서 또 틀려. 계약의 묵건대리는 최근에 7년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7번 본 시험에서 24회부터 31회 때까지 7번 본 시험에서 대리 문제가 3문제 나와도 2번이고 5번은 2문제 나왔어. 2문제나 3문제 나왔어. 계약의 묵건대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무조건 한 문제 결정. 이건 결정. 자, 그런 다음에 최근
최근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 옛날 다 볼 필요 없어. 최근만 놓고 보면. 한 7년만 놓고 보면 대리권의 범위. 우리 중에서 공부하는 대리권.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을 것이냐? 범위.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여기가 두 번째 탑픽이야. 최근의 기출문제를 놓고 보면. 한 문제, 이 문제를 물어. 그럼 매매한 대리권 줬다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니까 분양 대행업자들은 과연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론이요. 체결된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겠느냐? 있다. 뭐 특이한 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느냐? 보존행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용 계량이 어떻게 되느냐? 대리권 제한사, 자기가 쌍방대 금지 어쩌고. 여기야, 여기. 이 두 군데 탑픽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 세 번째를 보자면 지금부터 내가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세 문제 나온다 그러면 현명주의 중요해요. 대리행위에서는 현명주의. 중개업을 꼭 알아야 돼요.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응?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김영란이란 서명 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현명주의. 이 중개업을 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복대리. 어렵지 않아도 복대리. 굵직굵직하게 봐달라는 거야. 이 넓은 파트에서 두세 문제 나올 때는 주제별로 굵직굵직하게. 그 다음에 올해만 놓고 보는 거예요. 올해 표현대리. 표현대리 별표 하나야. 왜요? 창에 나왔거든. 표현대리는. 항상 얘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작년에 표현대가 나왔기 때문에 세 문제가 됐어. 작년에 기출문제가. 이거 돌아가면서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표현대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용이 많고 어렵고는 표현들이 가장 많아.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약 3분의 1은 표현들이 문제야.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나왔어. 올해는 만약에 세 문제 나온다면 이쪽이 더 유력해요. 여기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요. 예전에는 표현들이 고정손님이었어. 이거 대신 이제 이게 고정이 돼버렸어. 이게 이쪽이. 왜? 우리 학문배워 법대 학생들은 아니다. 중개업 볼 때 우임장학권 대리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대리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인 거 여기를 묻지 이걸 묻지 이론적인 데를 묻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 순서예요. 자, 천천히 볼까요? 먼저 여기 관련되는 문제 대리권의 범위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어. 요즘은. 옛날에는 달라요.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체크하시고 과연 대리권이 있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자,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은 또 무슨 대리인이 있죠? 임의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어떻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사람이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면서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그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 이 규정돼 있는 범위까지만 대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어디가 대리할 수 있는지 권한이 불분명한 법정 대리란 말은 없어. 권한이 딱 정해져서 법조문에 정해되면. 근데 문제는 임의 대리야. 임의 대리는 어떻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 수행이. 당시 대리권을 수여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대리권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임의 대리냐 부르는 건데 대리권 주면서 저기 내가 미국 가니까 내 재산관리에 관해서 운영 써줄게. 재산관리도 운영 써주면서 어디가 대리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리권을 받았지만 권한이 불분명한 이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럼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라는 말은 어디에만 있는 거다? 임의 대리에만 이게 있는 거지. 법정 대리, 권한이 불분명한 법정 대리라는 말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임의 대리 수권에 따라 우임장을 써받았지만 어디가 대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정확히 정해주지 않았다면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도 본인의 재산관계에 관해서 본인의 재산관계에 관해서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나 여기 유력하다 보는 거예요 지금요.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보존행위란 말이 뭐죠?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이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재산을 유지시켜주는 행위. 재산이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보존행위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무제한. 무제한 가능하다. 무제한.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해요. 이거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다 손해할 염려가 없잖아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그런데 뭐가 보존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저는 요즘 시험 문제들이 대리는 항상 굉장히 실용적인 걸 묻고 와요. 콜만 대리인이 자 예를 들면 본인의 뭐 가옥 같은 것을 건물 가옥의 수선행위 얼떨결에 재산 관리해서 대리권 받았는데 본인의 건물이 비가 줄줄 새요. 지붕이 막 빵꾸가 나서 막 장마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수선 수리하는 행위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해도 되겠죠.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또 본인의 재산을 봤더니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미등기 부동산이 많아요. 이것을 다 등기를 만들어주는 보존행위를 내는 행위. 이거 했다 잘못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보존행위 내주는 행위. 또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부패하기 쉬운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무슨 창고를 열어봤더니 오징어가 쌓여 있어. 이 더운 여름에 일주일 안 팔면 다 썩어버리겠어. 이것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건 처분이란 말이 들어가도 보존행위예요. 이건요. 이렇게요. 또는 본인이 남한테 돈 빌려준 게 많은데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소멸시에 걸리게 생겼어. 지금 소멸시 중단시켜주는 행위. 소멸시에 걸리는 것을 소멸시 중단시켜주는 행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이런 것들이 보죠. 예를 잘 봐주셔야 돼. 저는 요즘 나오면 예가 나와요. 이렇게 무제한 가능 고르시오. 자, 이용행위. 그러니까 이론적인 파트보다도 이런 데가 중요한 거야. 오임장 써받은 사람은 과연 이용 계량행위는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이용 계량행위라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건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긴 있지만 제한이 있어. 이것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 뭐 할 수 있지 무제한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얘네 두 가지 합쳐서 뭐라 부르냐? 얘 두 가지 합쳐서 관리행위라 불러. 관리행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 부르는 거야. 관리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가 이용 계량행위냐? 본인의 빈 건물을 놀림 뭐해? 월세 받고 남한테 임대차 놓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월세 받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본인의 빈 건물 같은데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 이건 안 돼요. 이거 물건이야. 이거 설정하면 잘못하면 경매당해.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임대차는 되지만 전세권, 물건 설정은 안 돼요. 또는 뭐 본인이 무이자로 남한테 돈 빌려준 걸 찾아서 이자부로 뭐 이렇게 돈 바꾸면 이자 달라.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본인의 뭐 예금을 찾아서 예금은 뭐예요? 코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주식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채로 이자 비싼 사채로 전환하는 거 이건 위험을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권리성이 변했다 보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건데 본인의 전답이 있어요. 전답. 지목이 전답이야. 지목이 전답을 이거를 지목 변경해서 변경한다 그래요. 또는 형질 변경해서 이걸 땅값 비싼 대지로 또는 공장용지로 이렇게 지목 바꿔주는 거예요. 땅값 많이 올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이런 건 권리 성질이 변했다 보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이건 가능하지만 처분행위는, 단도적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처분행위 했다면, 권한이 보면 대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돼. 만일 처분행위를 했다면, 했어. 권한도 불면 이미 대리니 본인의 재산한테 처분행위를 했어. 하지 말라는데 했어.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했다면 무권대리다. 아유 잘했어요. 대리에서는 하지 말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다 뭐다? 무권대리. 정당 대리권은 무권대리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해서 무효이다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항상 무효 앞에는 확정자라는 말이 생겼던 거야. 확정적 무효다. 그러면 안 돼. 응? 하지 말라는 건 무건들이다. 다 똑같이 가는 거야. 본인의 추진 여지는 남아있다. 자, 봅시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자, 미등 부동산 등기하는 거, 부패하신 물건을 매각하는 거, 채무 일부를 면제시켜주는 거. 너 1억에서 5천 면제시켜. 이거 하면 안 되지. 본인의 재산을 1억을 5천을 면제시켜줘. 이거 안 돼요. 소멸시 중단시키는 거 돼요.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비웃에 예금 찾아서 사채로 빌려주는 거 돈 띠껴요. 돈 띠껴. 안 돼요. 예금차 주치다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디귿, 비웃, 시웃. 안 되는 것은 3번. 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거 숙제예요. 매일 봤던 문제야. 봤던 문제지만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자, 생각보다, 자, 3번은 풀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본 얘기니까. 반대 중요한,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이야. 3번. 난 이런 데서 나온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3번, 4번 같은 문제. 5번 봐보세요. 5번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30파트 한 문제를 맞춰야 돼, 일단. 이건 뻔히 나오는지 알면서도 틀릴 수 있어. 알면서도 나왔는데 지문이 복잡하고 사례가 복잡하고 막 지문이 길면 시간이 없어 못 풀 수도 있어. 좀 이건 맞춰야 돼, 이쪽은. 5번 문제 보세요. 민법의 규정상 임의대리 법정들의 공통적 소멸 사용. 자, 우리 민법 127조에 의하면 다음 같은 경우는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공통된 소멸 사유라는 게 있어요. 모든 대리건 다 소멸하는 거예요.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다 소멸한다. 공통 소멸 사유. 자, 첫째. 모든 대리건은 본인이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모든 대리건 어떻게 되는데 자동으로 소멸해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면 모든 대리건 자동으로 다 소멸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예요.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법정 대리권도 소멸해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파산을 받아버리면 법정 대리권도 상실해요. 친족회에서 법정 대리 해줘야 되죠. 파산,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 법원으로부터 멀쩡했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성년, 개시, 선고받아버리면 모두가 소멸해요. 이 성년, 개시, 선고가 뭐냐면 옛날 말로 하면 금치산 선고라 불러. 금치산 선고. 근데 금치산이다, 한정치산이다. 이런 게 사람을 좀 비하한다 해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해갖고 금치산 선고를 성년, 후년, 개시냐면 뭐냐면요. 자아능력이 상실됐어. 자아능력이 상실됐다는 얘기는요. 인지능력이 없어. 치매 걸렸어. 그러면 성욕이 선고받으면 자능이 상실된 거야. 의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대리권은 소멸해. 왜? 의사 표시할 수가 없죠. 치매 걸린 사람이. 성욕 개시 선고. 이 네 가지야. 근데 본인은 오로지 뭐만으로? 사망만으로. 시험 문제 본인이 파산 선고받았어. 본인이 법원부터 성년 후경에 선고받았어.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 본인은 오로지 사망만으로. 대리는 사망, 파산, 성령. 총 몇 가지야? 네 가지. 이 네 가지 벌어지면 모든 대리권 자동으로 다 소멸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128조에 다음 같은 경우는 임의대리만 해. 임의대리만 소멸 사유가 두 가지 규정돼 있어요. 이건 임의대리만 소멸하는 거야. 자,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 철회. 대리권 철회해서 너 대리하지 마. 철회한다. 또 임의대리 소멸해야지. 법정 대리는 철회란 말이 없어요. 미성년자 부모한테 그래. 부모님, 법정 대리건 철회합니다. 앞으로 법정 대리하지 마세요. 이 싸가지 없는 거 아주. 수권행위 철회. 근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가 되면 모든 임의대리권은 소멸해요. 내가 자재부장한테 나랑 고용계약 맺고 자재에 관해서는 일체 대리권 줬어. 네가 알아서 다 판매하고 다 구매해. 요번에 사표 받았어. 고용관계 끝내버리면 그 대리권도 소멸해야지 자동으로. 그러면 임의대리는 총 몇 가지야? 총 6가지지. 이 4가지에 플러스 추가되는 거예요. 4가지가. 법정 대리는요. 이 4가지만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임의대리는 2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임의대리는 총 몇 가지? 6가지. 법정대리는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그런 얘기야. 거기 보면 기억에 본인이 사망. 대리건 소멸해야죠? 니은번에 본인이 성녀 후견 개시. 본인은 아니라니까. 본인은 오로지 사망만으로.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 개시. 소멸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에 미음번에 비한정자가 들어가면 안 그래요.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야. 성렬 후견 개시야. 성년자가 들어가야 돼. 이거 물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여기 시험법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대리인이 성렬 후견 개시 선고 받으면 소멸하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야. 한정은 본인이 수권행을 처리했다. 이거는 임의 대리만 소멸 사유잖아. 여기 좀 공통적으로 고르라잖아요. 원인대 범위 정직은 어디에만? 임의 대리에만. 몇 개 있나요? 4개. 4개.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소멸 사유.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2번 할 필요 없었는데 최근에 과거에는 이런 거 쉬워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쪽 묻더라고. 한 질문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으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데 뭐 8번 문제나 풀어보시고 8번 문제. 문제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요.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딜 볼까? 그러고 나서 문제가 똑같은 문제들인데 너무 복잡해. 뭐 9번 문제 이런 거 좀 봐주시고 제가 좀 풀어주고 싶어하는 문제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좋은 문제네. 6번 문제. 6번 문제 체크. 요 정도 문제가 또 이제 우리가 전체를 꿰뚫고 있는 문제지. 대리에서. 대리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대리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 또는 숙제를 해줄 거예요. 제가 풀어보란 문제 정답 푸세요. 46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때문에 46개 푸는 게 너무 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46문제 천천히 풀려면 이거 한나절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한나절 걸려. 천천히. 제가 풀어준 문제 위주로 6번 보세요. 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째. 매매 우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누구야? 대리인 얘기하는 거야. 매매자 제시하고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매매 결제한 차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게 맞는 지문이야. 원래가 현명이야, 현명. 현명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 현명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 을이라면 대리인 을, 지 이름만 쓰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본인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본인 이름 앞에 현명하지 않았어. 현명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은 것은 대리인 그 자신을 우에서 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 본다는 뭐다? 간주. 본다는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어떤 이유를 대서도 어떤 핑계를 대서도 책임 면하지 못해. 무조건 을이 책임져야 돼. 뭐 착오니 뭐 이런 거 무조건 못해. 무조건 책임져야 돼. 본다. 어떤 이유를 대서 책임 면하지 못해. 을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요.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현명주 예외다. 현명주의 예외다.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그럼 이 경우는요. 본인의 이름을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설령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 나타내지 않아도 이건 누구한테? 본인에게 이름 나타나죠.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누구예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야. 현명하지 않아 좋다. 현명하지 않아 대리인 책임지는 거 아니다. 자, 현재 저희가 몇 가지 썼나요? 첫째,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상대방 배우자 이름을 현명하지 않아도 교육비, 생활비, 생계비 문제는 상대 배우자 이름을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 배우자한테 효과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한다. 그 다음에 상사대리는 현명하지 않아도 좋다. 누가 상사대리인이에요? 상사대리. 은행의 지점장들이에요. 은행 지점장들이 다 대리인들이야. 지점장들이. 은행 가서 예금 계약이나 무슨 대출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KB, 국민은행, 본점, 행장, 김아무개, 대리인
평택 무슨 지점장 박아무개 이렇게 쓰나 안 쓰나요? 안 써요. 지점장 박아무개라고 이렇게 쓰면 그 지점장이 퇴사하더라도 은행 그만두더라도 거기 해갖고는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상사 대리는 자기 이름만 적어도 돼. 지점장 누구만 적으면 만약에 이게 현명하지 않았다 지점장이 책임다면 퇴사한 지점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사 대리는 현명하지 않아 좋다. 세 번째는 수동 대리죠.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한다? 상대방이 현명해야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다 대리인 책임지는 거 아니다. 네 번째 기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기가. 비록 대리인이 자기 이름만 적었어. 본인은 나타내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계약문의 상대방이 이미 본인의 대리님을 이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설사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지 않아도 효과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대리인 책임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현명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이 본인의 대리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바로 이 경우야. 이게 사례가 맨날 나오면 이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우임장을 제시하고 예, 이분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땅을 파는 사건이야 지금. 등기 동본에 보면 성명이랑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데 90세도 훨씬 넘은 노인네요. 아버지가 연락하셔서 제가 자식인데 우임장, 내 자식이라는 가족등록부, 아버지 등기필증, 소유권 입증하는 소유권 서류, 뭐 인감도장 다 갖고 왔어. 아 자제분이시구나. 그럼 계약서 매도 있는 어떻게 적어야 돼? F헌대로 적으면요. 자식이 나와서 대리하는 거지. 아버지 명의된 땅 파는 거지 지금요. F헌대로 적으면요. 아버지 이름 앞에 적고 아버지 이름 적고 이어서 대리인 아들 이름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안 적고 그냥 아들 이름만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아버지 이름 안 적었어. 그렇더라도 이미 우임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알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효과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지. 아들 너 책임져라 묻는 거 아니잖아요. 우임장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이미 상대방이 이미 본인을 알고 아닌 경우에는 설사 본인을 나타내지 않아도 효과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다. 바로 이 얘기죠.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예외형. 두 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이게 현명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 세 번째 잘 보세요. 어느 의사표시가 의사 흥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느냐 여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악이잖아. 악이, 선의 등등은 영향받을 경우에는 모두 그 사실 유무는 누구 기준 삼아라?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 그래야죠. 뭐든 기준 대리인이야. 선의인지 악인지 유과실, 무과실, 착오, 사기, 강박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나가서 계약을 누가 맺는 거야? 대리인이 계약 맺는 거. 의사표시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 효과 누가 받을지언정? 본인이 받을지언정. 본인 의사표시 한 적 없잖아. 모든 하자유무 누구 기준 삼아라? 대리인 기준. 이 116조 있잖아. 모든 하자유무 대리인 기준 삼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요. 항상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모든 하자유무 선인지 악인지 유과실, 무과실 착오다, 사기, 강박이다 다 대리인 기준이야.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만은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그건 대리인 기준 삼지 말고 본인을 기준 삼으라는 게 예외가 딱 두 개 있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두 개 말고는 어떤 나라라도 다 대리인 기준이야. 다 대리인 삼아라. 나의 대리인 상대방한테 폭리당했을 때,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방만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 아니잖아. 궁방만은. 경솔 무기하면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궁방만은. 대리인이 착오로 계약 맺었어. 내가 대리권 줬어. 대리인 씨, 내가 대리권 줬으니까 내 대신 나가서 토지 매입해달라. 대리권 줬어. 그동안 매수에 관한 대리권 준 거야. 내가 줬는데. 이 대리인이 3,000제곱미터를 3,000평이나 착각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내 이름으로. 평이나 제곱미터 착오를 일으킨 거야. 이게 대리인의 착오야. 그러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 착오인데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중요분에 해당되는 착오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 대리인의 착오가 이 계약의 중요분인지 중요 아닌지는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삼으라는 거야. 해당되는
차고인지 여부는 본인 기준이지 대리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단어를. 응?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나왔을 때 뭐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 선의 악이 유과실 무과실 별력이 다 나와.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판례가 본인이 당한 거 두 개밖에 없다. 응?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나의 대리인이 차고 일으켰을 때 그 차고가 중요분인지 중요분이 아닌지 누구 기준? 중요부분은 본인 기준. 궁박 중요부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지. 이 두 단어 말고는 어떤 단어 나와도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논할 것도 없어. 판례가 궁박 중요분. 이 두 개 말고는 다 대리인 기준이야. 무슨 단어 나와도. 하자 유문지 선인지 논할 거 없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4번 지문은 필요 없어. 이거는 저기 신의칙 문제인데 법조문이 필요 없고요. 5번 지문 보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여러 명은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단독대리가 원칙이다. 단독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 단독대리가 원칙이야.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 명 대리는 각자 대리 단독대리가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야. 그 여기는 4번이 물론 정답이 됐지만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특정 상황을 지시했을 때는 그때만은 지시한 본인 너 기준이다. 이게 인간의 신의칙이야. 이거 4번 틀린데 4번이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또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뭐 그런 정도 봐주시고 좀 쉬었다가 한두 문제 더 풀고 복대리 문제도 풀고 그럴게요.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